지은 지 3년 된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틀과 벽면에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거실에도 안방에도 집안 곳곳이 곰팡이 투성입니다. 시공사는 내외부의 온도차 때문에 생긴 이슬 맺힘, 결로라고 했습니다. 결로라고 환기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건 여기 음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열어놔요. 항상? 네. 그런데도 하셨어요? 매일 벽과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는 게 일상이었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불이 켰는데 갑자기 싹 나가버려요. 저가 불이 전등이 누전이 돼갖고 막 한 바퀴에 불이 싹 나가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공사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환기를 잘 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결론은 하자가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이게 이거 아까 말씀대로 문을 안 열어놓고 환기를 안 시켜서 결로라는 거예요. 고세대는요, 제가 결로를 확인을 해보니까 내부 습도에 의한 그런 결로예요. 세부적인 하자보다는 내부 습도에 의해서 환기를 안 시켜서 이제 발생되는 요인이 더 많거든요. 정말 환기가 문제였을까? 곰팡이가 심한 부위의 벽면을 뜯어봤습니다. 열 화상 감지 카메라로 들여다보니 모서리와 벽면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정상적인 단열재 구간은 한 15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5도에서 6도 사이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결로가 발생을 하고 거의 이로 인해서 이런 곰팡이가 지금 발생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80이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아파트의 단열재 두께와 열 전도율은 건축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에 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결로. 살다 보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혹은 습도 때문에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가 나타나는 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히 환기를 하고 습도 조절도 했는데 바닥에 물이 고이고 벽이 썩는다면 건축상 하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추운 겨울 결로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수많은 아파트 벽에 시커멓게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벽면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만져보니 물기가 흥건합니다. 화장지가 쉽게 달라붙을 정도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 열고 환기시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습도계 갖다 놓고 측정을 하겠다. 그러니 어떡해요. 저희는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새 집이었고 저희 잘못이라고 시공사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 어쩌겠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 잘못인가 보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환기를 했는데도 결로가 계속되자 시공사도 결국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벽체를 뜯은 것만 3차례. 그러니까 1월에 신청한 거를 3월까지 끌어서 3월 말에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게 4월 초쯤에 끝났는데 7월 달에 발견이 된 거예요. 10월 말에 한 게 11월 초에 끝났는데 11월 말에 다시.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않고 땜질식 보수공사만 이어지다 보니 결로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은 그동안 쭉 방에 있던 살림살이를 꺼내놓은 채 공사판 같은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멘트 벽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멘트 냄새에, 곰팡이 냄새에, 말도 못했어요. 단열재 뒤로는 곰팡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던 이번 공사는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공사를 할 거면 호텔이나 어딜 잡아서 생활을 하게끔 해놓고 공사를 들어가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길게 잡을 공사를 하루 끝난다, 이틀 끝난다, 3일 끝난다 질질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끄니까요. 곰팡이 때문에 가구와 이불, 옷까지도 못 쓰게 됐지만 시공사는 입주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가서 여름옷 잘 입나 확인 누가 해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본인들이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하셨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집에 가셔서 여름옷 잘 있나 확인하세요? 여름옷한테 안부 물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안 하신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그 민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안 되면 이제 그 전에 소송 응급을 하셨듯이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주광역시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째. 김동호 씨는 석 달 전 서재방 한쪽에서 결로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결론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막으시려고. 이걸로 이제 최대한 좀 결로가 안 생기게끔 외부 안팎 온도가 좀 덜 하게끔 이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직접 시공을 하려고 봤더니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물기를 닦아내고 환기도 더 열심히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로와 곰팡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방 정리를 하던 김동호 씨는 사방에 곰팡이가 번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와 졸업 앨범 등 소중한 추억까지 곰팡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앨범들 저차 저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버려야 되니까. 저거를 뭐 어떻게 다시 재생해 쓸 수도 없는 거고. 책장을 드러내고 그 뒤를 살펴봤습니다. 벽면엔 물기가 흥건했고 책장은 곰팡이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역한 냄새와 함께 숨쉬는데 불편함까지 느껴졌습니다. 19개월 된 아기가 자는 안방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항상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이쪽에 또 채우고 엄마가 밖에서 자고 바다 쪽에서는 얘가 이거를 다 호흡기 쪽으로 다 흡입을 했더라고요. 아이의 건강 때문이라도 빨리 결로의 원인을 찾고 곰팡이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공사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결로 피해가 맞다면서도 본사 방침 때문에 하자 접수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전혀 본사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AS 접수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가서 재차 확인을 계속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그것은 AS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AS 자체 적어놓지 기재도 안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아파트 관계자는 결론은 하자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는 게 관례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개 건설사를 겪어봤지만 결로 하자라고 바로 인정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지구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는 무려 3년을 싸워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끝까지 하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건설사는 왜 결로 피해를 하자로 접수하지 않는 걸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지난해 결로 분쟁 건수는 1,300여 건으로 전체 하자 분쟁 4,200여 건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빈발하는 결로 문제를 한 번 하자로 인정하면 하자 책임 담보 기간인 2년 동안 시공사가 단열재 보강 등 보수공사를 책임져야 하고 하자 신청이 잇따르는 등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개별 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곰팡이 제거나 도배만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겨울 아니면 그 다음 여름 장마철이 되면은 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로 분쟁이 늘면서 정부도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단열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입주자가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그 하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결로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타까운 문제이지만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서 결로 발생되는 세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열 공사가 불량했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그 발견을 늦게 했기 때문에 입주자가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들에게도 결로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는 주로 이제 온도차를 낮춰서 결로를 방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온도차뿐만 아니라 습기 전달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자재를 적절히 이제 설계를 해야 향후에 문제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입주민들의 건강입니다. 2580은 결로 피해 세대에서 곰팡이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아스페로길루스와 크라도스포리움 등 인체에 유해한 5가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증상을 바로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천식도 그렇고 알레르기 비염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도 그렇고. 결로가 발생하는 겨울보다 2차 피해가 일어나는 따뜻한 봄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봄에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봄 되면 말라버리잖아요. 마르면 이 곰팡이도 이제 쇠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쇠퇴기 될 때는 얘들은 이제 번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번식을 하기 위해서 포자를 다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떨어뜨려내면 공기 중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결로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나 결로가 남긴 피해와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거나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런 증거들을 쉽게 말하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불안하기도 하죠. 내가 다 나 혼자 저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모든 결로 피해가 건설 하자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결로 방지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잘 빠져나가려면 온도차도 많이 있어야 되고 습도차도 있어야 얘들이 교환을 확 하거든요. 환기를 잘못하는 사람은 문을 항상 열어놔요. 문은 닫았다가 일시적으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먼저 외벽에 틈이 있는 건 아닌지, 단열재는 꼼꼼히 시공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떡할 건지, 건설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겁니다. 결로를 둘러싼 전쟁, 환기를 잘 하라는 말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